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그림이 y는 fx고요. a점 좌표, b점 좌표가 있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은 a, fa, b점 좌표의 값은 b, fb입니다. 오늘은 눈금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여기 사이의 간격이 뭐라고요? b 빼기 a를 델타 x라고 얘기했나요? 그 다음에 fb 빼기 fa 값이 여기고 이건 y의 변화량이죠? 이만큼의 간격이 델타 y fb-fa죠? 첫 번째 개념이 평균 변화율 a점, b점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었고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두 점 사이에 기울기였나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평균 변화율이었고 그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b-a분의 fb-fa였던 것 같습니다. 얘가 가지는 그림상에서의 의미를 기하적 의미라고 표현하거든. 그래프상에서의 갖는 의미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기하적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했던 개념이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설명했던 것 같거든. 누가 움직이는 점이라고요? 네, 점 B라는 점이 움직이면서 점점점 앞으로 온다고요? B점이 점점점 앞으로 와서 B가 A랑 겹쳐질 정도로 가까이 온다면 그럼 이 파란색 선이 점점 가팔라지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B점 A로 가까이 간다면 순간 변화율이 의미하는 거는 네,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다고요? 접하지 않아. 너 접해 빨리. 네, A점의 접선의 기울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B점 좌표가 움직이는 점이어서 점점 A로 가까이 간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B의 값이 점점 A로 가까이 갔을 때 B-A분의 FB-F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죠? 또 B의 값이 A로 가까이 간다면 델타 X의 값은 어디로 간다고요? 네, 델타 X의 값은 0으로 갈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녀석의 값은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기하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런데 선생님은 요게 싫어서, 뭐가 싫어서? B라고 하는 녀석은 움직이는 녀석인데 움직이는 녀석을 B라고 쓰면 상수 같으니까 B라고 하는 문자를 뭐라고 바꿔 쓰겠다고요? 네, B를 X라고 바꿔 쓰겠습니다. B점 좌표는 움직이는 점이니까요. 그럼 B라는 문자만 X라고 바꿔 썼습니다.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B의 값은 A 플러스 델타 X인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인 델타 Y의 값을 FA 플러스 델타 X B 대신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델타 Y의 값을 델타 X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의 값을 FA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빼기 FA라고 쓸 수 있다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여기서 B라고 하는 알파벳을 변수니까 X라고 바꿨었던 것처럼 세모 X를 쓰기 싫으니까 뭐라고 바꿨다고 문자를? 네, H. 그래서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여기 쓴 모든 극한값들이 전부 다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의미하는 바는 A점의 접선의 기울기. 그런데 누가 이 그지 같은 거 쓰기 싫어서 어떻게 한 방에 줄여섰다고? 뭐라고 쓰겠다고? F 프라임 A라고 쓰겠다고? 지금 쓴 거 이름은 뭐라고? 아닌데? 네. 숫자를 집어넣는 건 미분계수. 문자 X를 집어넣은 거는 도함수였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미분계수입니다. 숫자 A를 대입한 거는 이름이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이 그지 같던 모든 녀석들을 싹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순간 변화의 값도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의 값도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밑줄 친 거는 특정한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면 A라고 하는 알파벳만 X라고 쓰면 된다고요? A라는 알파벳만 X라고 바꿔 쓰겠습니다. A라는 알파벳만 X라고 바꿔 쓰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의 값은 요게 f 프라임 x인가요? 그때 이 오른쪽에 있는 요거의 이름이 뭐라고? 네, 이거 이름이 도함수입니다. 이거 전체는 뭐라고요? 네, 전체는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도함수의 정의는 고등학교 전체 과정 중에 정의를 식으로 표현하는 건 딱 두 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도함수의 정의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 도함수가 의미하는 거는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는 특정한 점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 납득하신 거 맞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부원 설명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원 설명을 했냐면, 사람에 따라서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꼭 자기는 B라고 쓰기 싫어. 어떤 사람은 B값 대신에 EX라고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B값 대신에 X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건 쓰는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똑같은 변수가 있고,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똑같은 상수 A가 있으면 쓸 때는 F'A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기는 델타 X라는 녀석의 값은, 네, 어서오세요. 델타 X 값을 사람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H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EH라고 쓸 수 있는데, 이 녀석의 값이 똑같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걸 보고서 F'A라고 얘기하는 거죠? 납득되신 거 맞나요? 된 거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미리 책이 설명하는 거는 순서를 좀 다르게 설명하는데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요. 함수 fx의 값이 상수함수일 때도 있을 거고 함수 fx의 값이 1차 함수일 때도 있을 것 같거든? 이거 가지고만 얘기해볼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2차 함수도 한 번만 해볼까? 조금만 더 욕심내볼까? 아니, 이 정도까지만 해보자. 자, 이것들은 함수 fx들이죠. 이것들은 함수 fx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각각의 함수들은 다 다른 도함수를 가져. 함수가 다르면 도함수도 다 다를 거야. 선생님이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뭘 구할 생각이냐면 이것들 각각에 대해서 도함수의 값이 누군지 구하고 싶어요. 도함수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숫자만 딱 1대2 하면 1에서 접선의 기울기, 3대2 하면 3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거 이름은 도함수고 도함수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도함수를 구할 때는 항상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구해야 되거든? 선생님 지금 첫 번째 가고 있습니다. fx. 그럼 여기는 이 f한테 이 f가 지금 c라는 얘기지 지금. 그럼 써볼게요. 첫 번째 가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분모는 h고 분자의 값은 f, 앞에는 fx 플러스 h, 뒤에는 fx를 써야 되는데 상수함수한테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네, x 플러스 c 대입하면 x 플러스 h 대입하면 c가 나오겠네요? x를 대입한 값도 c라고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h분의 0인가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h가 0으로 갔을 때 0분의 0꼴은 아니야.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칭하는 거는 분모도 0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분자도 0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걸 0분의 0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0까지는 다 못 간 걸 얘기해. 지금은 h분의 0에서 h가 0으로 간다고 한다면 분모는 0으로 가고 있지만 분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그 0인 거지. 아무것도 없는 0. 그럼 이 숫자는 이런 숫자랑 똑같은 거네. 0.0000001분의 0. 분자 0인 숫자를 뭐라고 하죠? 0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얘는 도함수의 값이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그냥 0이에요. 상수함수가 5여도
도함수의 값은 0. 상수함수의 값이 100이어도 도함수는 0. 상수함수가 마이너스 5여도 도함수의 값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거의 도함수 구해보려고요. 1차 함수의 도함수 구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1차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있는데 이 1차 함수한테 앞에다 x 플러스 h를 대입할 거죠? x 플러스 h 대입할게요. x값에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x 플러스 ah 플러스 b가 되나요? 거기서 빼기 x를 대입한 ax 플러스 b를 빼려고 하거든? 된 거 맞아요? 그럼 h분의 ah가 남는 것 같아.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 후 약분 그리고 빵 대입해요. 빵 대입이 때 남는 값은 a가 남나요? 그러면 이 1차 함수의 도함수의 값은 a인 거네? 이제 2차 함수의 도함수 구해보려고요. 이건 좀 귀찮을 것 같아요. 나 이미 귀찮다. 어떡하지? 첫 번째 ax 플러스 h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h 플러스 c 빼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하면 된다고요? 그럼 지워지고 남는 것만 잘 써보자. h분의 ax제곱의 값은 지워지고 2axh a h제곱 그 다음은 bx 값은 지워지고 bh c의 값은 지워지나요? 그러면 남은 값들 중에서 이게 h가 다 들어있네? 빵분의 빵꼴이네? 빵분의 빵꼴이기 때문에 h의 값 약분했습니다. 약분했더니 2ax 플러스 ah 플러스 b인가? 빵 대입하면 h한테 빵 대입하는 거지? 빵 대입에 남은 값은 2ax 플러스 b인가요? 그럼 이거는 도함수의 값을 구해봤더니 도함수의 값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싹 다 지금 어디다 대입했냐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싹 다 구했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근데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구하는 게 원칙이야. 우리가 원래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고 싶다면 원칙은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이 불편한 산수를 맨날 해주는 게 이게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건데 그런데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도함수의 값이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한번 배우고 나면은 야 이제 이거 공식화시켜서 바로바로 도함수를 구하자. 상수를 미분한 빵이고 여기는 1차 함수의 값을 미분하면은 1차 계수만 남고 2차 함수부터는 2차 항부터는 2의 값이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의 값은 낮아진 것 같은데 저기 차수의 값이 2가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의 값이 1로 바뀐 것 같고 1차식은 그냥 b만 쓰는 것 같고 상수함수는 안 쓰는 것 같아. 자, 이런 걸 패턴화 시켜가지고 바로바로 구하자. 이렇게 도함수의 정의 대입해서 구하는 거 오래 걸리니까 바로 구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얘기해. 도함수의 정의를 거치지 않고 한 번쯤 공식을 이용해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미분한다 또는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했다고 얘기해. 이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을 하는 쉬운 방법, 도함수를 구하는 쉬운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원칙은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게 원칙이지만 한두 번 해봐가지고 이제 먼저 경험이 쌓였으면 바로 얘기하자. 이게 미분법입니다. 여기까지 되는 거 맞나요? 자, 여태까지는 이해가 됐고 다 쉬웠어. 그지? 이제 조금만 어려운 거 해볼게. 정말 눈꽃만큼 어렵거든? 살짝 어려운데 그 전에 선생님 이 얘기부터 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지. 고등수학 상에서 An승 빼기 Bn승 인수분해를 배워. 이게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는지 아시나요? 그 다음은요. 뭔가 좀 아쉽습니다. 너가 A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거든. 네, AN 마이너스 1승. 다들 모르는 눈빛인데? 이거 정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A, B의 n-2승 플러스 B의 n-1승까지 쓰는 게 이게 n승 빼기 n승 인수분해거든. 이거는 고등수학상의 필수 공식이에요. 또 처음 본 듯한 눈빛을 날리니까 또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x의 n승 마이너스 1의 값을 인수분해하려고 하거든. 먼저 x의 제곱 마이너스를 인수분해했더니 x-1, x 플러스 1. x의 3승 마이너스 1도 우리 인수분해할 줄 알잖아. x의 4승 마이너스 1도 인수분해할 줄 압니다. 물론 더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걸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되신 거 맞죠? 자, 그러면 방금 설명한 걸 이해할 테니 이걸 적용해서 선생님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이 x의 n승이라고 했을 때 x의 n승에 대해서 도함수의 정의로 한 번만 증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미분법, 그냥 바로 미분하려고. 우리는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 보려고요.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할 건데 함수가 지금 x의 n승이라고? 그럼 x 플러스 h를 대입한 건 누군데? x를 대입한 거는 요걸 인수분해야 되겠네. 빵분의 빵꼴이어서 인수분해 후 약분해야 되거든. 자, 인수분해를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h가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x 플러스 h 빼기 x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네, 앞에 거에 또 똑같이 얘기 화냈어요 나 방금 착하게 말했어 선생님 방금 몇 승이라고요?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h의 n-2승 곱하기 네. 그 다음부터는 앞에 건 차수가 낮아지고 뒤에 건 차수가 올라갈 거거든?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x 플러스 h가 있으면은 x는 n-2개 있을 거고 마지막은 x가 n-1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앞에 있는 값은 x의 값은 지워지고 h분의 h는 빵분의 빵꼴이니까 h는 약분하면 되겠네? 그리고 h한테 다 빵만 대입해 이제? 빵 대입했더니 x에? 이거는 빵 대입했더니 h한테 빵 대입했더니 x에 n-1승? 이것도 h한테 빵 대입하면 x에 n-1승 이것도 x에 n-1승인가요? 그럼 손가락이 필요하네. 다 x에 n-1승이잖아. 밑줄 친 건 몇 개 있을까요? n개? 어떻게 알아 n개인지? 느낌. 아, 느낌. 맞아, 느낌이 중요하지. 아까 전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면은 x 마이너스 옆에 있는 녀석의 값이 항이 두 개지 않았냐? x의 3승 마이너스 1이면 항이 몇 개였어? 항이 세 개였냐? 제곱이면 항 두 개, 세제곱이면 항이 세 개 있거든. 이게 n승이면은 n승 인수분해하면 여기 있는 항들은 전부 다 해서 n개의 항이 있거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h한테 빵 대입한 결과물은 누구라고요? 네, 그건 n 곱하기 xn-1승이네. 그럼 도함수, 다항함수의 도함수는 되게 유치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냥 n승의 값 있으면 n 하나 앞에다 내려 쓰고 위에 있는 건 차수 한 차수 낮추는 거네. 그럼 미분하다는 개념은 차수의 값을 낮추면서 위에 있던 지수에 있던 값을 앞으로 내보내는 게 미분인 거네. 상수항만 미분하면 빵인 거고 1차항은 개수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이 원칙에 의해서 미분하면 되겠다. 2차항의 값은 2가 앞으로 내려와서 2a가 된 거고 차수의 값은 한 차수 낮아진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함수를 선생님 이렇게 써보려고. 이번에 함수는 x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ax 플러스 b의 n승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녀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괜히 한다고 했나? 자, 이 녀석의 도함수의 값을 또 도함수의 정의로 어떻게 되는지 미리 예측을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자,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려고요.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누구라고? 분모는 h인데 분자의 값은? 이거야? x 플러스 h 대입한 거에 n승? 맞아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누구예요? 이건가? 또 n승 빼기 n승을 인수분해해서 대입하면 되겠다. h한테 빵을. 쌤 지금 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쓸 게 엄청 많아서 큰일입니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h분해 뺐어. 빼면 ah만 남아? 그리고 곱하기 못 해먹겠다. 이거의 몇 승? 그냥 안 쓰려고.
마지막 녀석의 값은 ax 플러스 b에 네, 이렇게 남을 거야. 그런데 h의 값은 빵분의 빵꼴이니까 빵분의 빵꼴을 피하기 위해서 h의 값은 약분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밑줄 친 거한테 h한테 빵 대입할 거죠. 빵 대입했더니 ax 플러스 b에 n-1승? 이거는 h가 없네. 이것도 ax 플러스 b에 n-1승이네. 밑줄 친 게 몇 개 있다고? n개. 그러면 이 결과는 도함수가 a 곱하기 ax 플러스 b에 근데 여기 있는 게 몇 개 있다고? n개 있다고? 그런데 거기다 곱하기 a가 있다고? 그럼 이걸 관찰해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얘는 x 앞에 있는 계수가 1이었잖아. 근데 x를 미분한 게 누구야? x 미분하면. 아까 미분법은 뭐라 그랬어? 1창을 미분하면 계수만 쓰면 된다고? 1창을 미분하면 계수만 쓰면 된다고? 그런데 얘는 x의 n승 같은 경우는 n이 앞으로 나오고 n-1승이 된 것처럼 ax 플러스 b의 n승의 값은 n이 앞으로 나갔어. ax 플러스 b n-1승 했어. 근데 이건 왜 a가 붙지? 이걸 우리는 속미분이라고 불러. 바깥쪽에 있는 n승의 값을 먼저 미분한 다음에 n승을 미분해서 앞으로 n이 나오고 차수 n-1승이 되는데 괄호 속에 있는 걸 미분한 녀석은 a인가요? 그 괄호 속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한 걸 곱해줘야 돼. 이걸 우리는 속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속미분은 어떨 때 주는 거냐면 미분한 게 1이면 괄호 속에 있는 게 1이면 미분했을 때 1이면 그건 어차피 1 곱하는 거 할 필요가 없잖아. x만 있을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x가 아닌 다른 값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속미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만약 이렇게 생긴 것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성을 너무 상냥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냐 내가 지금.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선생님 목소리가 점점 상냥해지고 있다. 선생님 만약에 5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삼승해 보겠습니다. 이거 도함수인 f'을 구해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할 거냐면 3승이었으니까 3의 값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5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전체 몇 승이라고요? 이제 속미분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 왜? 괄호 속에 게 x가 아니니까. 그럼 괄호 속에 걸 미분하면 누가 되지? 10x 마이너스 3이 돼요? 이해된 거 맞나요? 이거의 이름은 속미분입니다. 자, 기왕 한 김에 그러면은 싹 다 마무리해볼까 이제? 야, 그러면 방금까지 통해서 너희가 뭘 알게 됐냐면 만약에 함수 fx의 값이 gx라고 하는 녀석의 n승이면 어떻게 될까? 야, 이거 미분해봐. 뭐가 되겠어? n 곱하기 gx의 n-1승 곱하기 속에 게 x가 아니잖아. 아니 f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이야. 네, g를 미분하면 g 프라임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되신 거 맞아요? 이제 딱 하나만 더 하면 모든 걸 다 해 이제. 자, 마지막 한 녀석은 합성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어떤 함수의 값이 이렇게 쓰면 혹시 헷갈릴까? 이렇게 써도 이해하겠지? 합성함수야. f서클지라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근데 이거는 쌤이 해마다 도전은 해보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향은 있어. 애들의 눈높이에서 약간 좀 와닿지 않는 파트가 좀 있거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너희가 한 살만 더 먹거나 두 살만 더 먹어야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그때는 이런 거네? 라고 와닿는데 지금은 좀 와닿지 않아. 근데 선생님이 더 기술적으로 너희의 눈높이에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의 언어적 표현 능력의 한계로 아마 이해가 안 될까 살짝 무섭습니다. 자, 함수는 이 함수야 지금. 이 함수의 도함수 구하려고 해. 밑줄 친 함수한테 x 플러스 h를 대입한 거에서 밑줄 친 녀석한테 x를 대입한 걸 빼주는 게 이게 도함수의 정의 대입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 되신 거 맞아요? 된 거 맞죠? 그러면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x-a분의 fx-fa가 누구야? 네, 오늘 했잖아. 네, 왼쪽에 있는 건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오른쪽은 a에서의 미분계수.
기억나시죠? 아까 설명했잖아. 기억나시는 거 맞죠? 쌤 이걸 적용해 보려고 하는 중이거든? 자, 얘는 부모한테 빵 대입하면은 H한테 빵 대입하면은 빵. H한테 빵 대입하면 앞뒤가 똑같아? 빵분의 빵꼴이죠? 맞죠? 빵분의 빵꼴인데 쌤이 이걸 이렇게 써보려고 분자의 값 어떻게 손볼 수가 없어가지고 쌤이 약간 손을 좀 보려고 하는데 뭘 손 보려고 하냐면 분모의 값을 좀 손을 보려고 하는 중이거든? 분모에는 원래는 없던 값이었는데 원래는 없는 값이었는데 내가 분모에다 이런 값을 좀 집어넣으려고 해. 없던 값을 집어넣었으면 여기도 집어넣어야지 약분돼서 원래 식하고 똑같은 식이죠. 이렇게 된 거 맞아요? 빨간색 없는 걸 좀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쌤이 아까 얘기했던 파트는 애들이 요걸 좀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게도 이걸 좀 이해를 좀 못하거든? 자, 동그라미가 누굴까? 이걸 참조해서 잘 생각해봐.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F'GX야. 자, 봐봐. 요거 똑같지? XX 똑같죠? 여기 A 똑같죠? 그럼 뒤에 있는 세모에 해당하는 A를 보고서 F'A라고 쓰겠다며. 지금 이것도 봐봐. 앞에 거는 그냥 GX 플러스 H, GX 플러스 H 똑같잖아. 뒤에 거는 GX, GX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방금 전에 거랑 똑같이 G'GX라고 쓰면 되겠다. F'GX라고. 납득돼요? 네. 그럼 됐어. 요게 잘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여기서 한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 파트를 이해를 못해서 좀 걱정이었거든. 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지? 여기서 넘어가면 돼, 이제. 자, 이제 이 뒤에 건 뭘까요? 야, 이게 이렇게 생긴 건 F'X라며. 이건 극한값이 누구냐고. 자, 이제 다 배웠어, 이제. 자, 함수가 지금 합성함수가 있으면 합성함수의 걸 미분하게 되면은 이 합성함수를 미분하면 바깥쪽에는 F라는 함수를 먼저 미분해야 돼. F를 미분해야 되고 그 다음은 괄호 속에 들어있는 GX의 값을 미분한 거 이름이 이게 속미분이야. 바깥쪽에 있는 함수 F 미분하고 속의 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줄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법 설명한 건 다 설명했는데 그러면 더하기 빼기 또는 곱하기로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 이제. 만약 어떤 함수가 fx 더하기 gx로 연결된 게 있으면 그거의 도함수의 값은 각각을 향한 도함수의 값을 구해서 더하기만 하면 돼 이거는. 빼기의 값도 마찬가지야. 빼기의 값도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미분법은 도함수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그냥 각각 미분해서 빼기만 하면 돼. 더하기 빼기는 문제가 없어. 어느 포인트에서 문제가 되냐면 곱하기로 표현된 녀석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거든? 그럼 또 이것도 궁금하네.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돼서.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 함수 곱해진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함수의 정의로만 우리 미분을 할 수 있으니까. 자, 도함수의 정의에 따르면은 h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앞에다 뭐라고 쓸 거죠? 이 함수한테 x 플러스 h 대입한 거? 앞에 거는 x 플러스 h 대입한 거 쓰고 있습니다. 뒤에다 쓰는 녀석의 값은 x를 대입한 걸 쓸 차례인 것 같은데 이게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도함수가 될 건데 근데 이거에서 또 약간의 기교가 좀 필요하거든? 자, 약간의 기교를 좀 넣겠습니다. h분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두 개 항밖에 없었거든? 내가 없던 걸 넣었다 뺐다 하려고 지금. 누군가를 넣었다 뺐다 하려고 하는데 쌤의 지금 목적은 나의 목적은 이 첫 번째 건 그냥 쓰려고 해 지금. 첫 번째 건 그냥 쓰려고. 첫 번째 거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없던 값이었는데 이렇게 써도 될지 모르겠다. fx 빨간색으로 써야지. 없는 값이었는데 없는 값인 fx 플러스 h gx의 값이 없던 값이었는데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게 되면은 원래 식하고 똑같은 식이 되려면 h분의 이건 마이너스였냐? 그럼 여기다 플러스로 쓰는 게 좋겠다. 플러스라고 쓰고 이렇게 쓰면 빨간색은 지워지나요? 네. 그럼 원래 식하고 똑같으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해야 되나? 그럼 빨간색은 자동 소거되니까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이죠? 그런데 첫 번째 식은 공통되는 게 하나 있다. 분자의 fx 플러스 h가 공통되나요? 묶어주면 남은 값이 h분의 gx 플러스 h 빼기 gx야? 그 다음 더하기. 이건 분자가 공통되는 게 누군데? gx는 좀 뒤에다 쓸게요. 그럼 분자에 남는 값은 fx 플러스 h 빼기 fx라고 쓸 수 있구만. 그런데 얘는 h한테 빵 대입한 fx지. 얘도 h한테 빵 대입할 게 없네. 얘가 누구죠? h한테 빵 대입하면? 그럴 리가 없죠. 네, 이건 g'x죠? 이건 h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구라고요? f'x라고요? 그럼 h한테 빵 대입한 결과는 fx, g'x, f'x, gx라고요? 이거 순서만 좀 바꿔 씁시다. 그럼 도함수의 값을 구할 때 가운데가 x란 문자의 식과 x란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을 때에는 x란 문자의 식으로 둘 다 곱해져 있을 때에는 한 번은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쓸 거고 또 한 번은 앞에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걸 미분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봐. 이걸 우리는 곱미분이라고 불러. 왜? 더하기 빼기는 단순히 썼는데 곱미분 좀 특이하잖아. 이렇게 된 거 맞나요? G 프라임 G'X 어떻게 구하냐고? 그건 함수 G가 주어지면 그 G를 이제 나중에 미분하면 돼. 0 대입할 때 이게 왜 GX냐고? 이거는 도함수의 정의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증명해드릴 건 싹 다 증명해줬거든, 쌤이? 이건 증명을 할 수는 있는데 증명을 안 해. 이건 좀 괴롭거든, 증명이. fx, gx 곱하기 hx 세 개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도 곱미분을 할 수 있거든? 방금 전에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한 번은 앞에 거 미분하고 하나는 그대로 썼고 두 번째 거는 앞에 거 대입하고 뒤에 거 미분했잖아. 이게 확장성이 있어. 세 개가 곱해져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자, 찍어볼까? 도함수의 값이 뭐가 될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첫 번째 f'x. 그 다음은 마지막은 네. 두 개 이상 곱해져 있을 때는 곱미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걸 곱미분으로 착각할까 무섭다. 뭐 3x의 5승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 너 왜 곱미분으로 안 해요? 이게 x란 문자의 식이 아니죠. 이건 숫자죠. 곱미분은 x란 문자의 식과 x란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을 때만 곱미분을 하는 겁니다.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곱미분이 아닙니다. 자, 모든 걸 다 설명했어.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돼 이제. 자, 일단은 평균변열과 순간변열에 관련된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평균변열과 순간변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미분법은 이 첫 번째 파트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만 좀 어렵고 나머지 다 쉬워. 첫 번째 챕터만 항상 이제 내용정리, 새로운 내용정리 하니까 살짝 어려운 느낌만 들고 나머지는 다 산수 파트거든? 어려운 거 우리 다 배웠어 이제. 다 쉬워 다. x의 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 그때 fx의 평균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수 fx는 이건데 a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변을 구하래. 그 말은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라는 얘기지? 평균변을. 그게 b-a분의 fb-fa에 해당하는 값인데 다만 함수는 이렇게 줄 테니까 여기다 b하고 a 대입하는 얘기구만. 그럼 b하고 a를 대입하면 약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순서 좀 바꿔서도 되냐? 된다고 해줘. n은 지워지나요? 나 BD 번거에서 AD 번거 뺐는데 2 된 거 맞죠? 네, 약분했습니다. 남는 게 누구죠? 요게 답입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C에서의 미분계수값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1에서의 평균별이랑 똑같다고 놓으세요. 그때 C라는 녀석을 A, B라는 녀석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C에서의 미분계수기 때문에 난 지금 이게 필요한 거야? 맞아요? 근데 C에서의 미분계수는 뭐랑 똑같다고? C에서의 순간 변화율하고 똑같다고? C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누구지? 리미트 x가 C로 갔을 때 x-c분의 fx-fc가 C에서의 순간 변화율인가? 앞에 거는 C에서의 미분계수로 부르고 뒤에 건 C에서의 순간 변화율? 내 말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려고. 어차피 함수 fx 값이 x-c분의 분자에 있는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인데 뒤에 있는 값은 c 대입했더니 c제곱 플러스 mc 플러스 n 값을 빼요? 그럼 남는 녀석의 값은 리미트 x의 값이 c로 갔을 때 x-c분의 x의 제곱 빼기 c제곱? mx 빼기 mc? 빵분의 빵골? c의 값을 요게 빵 되는 원인이어서 약분했습니다. 그리고 c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이게 똑같도록 하는 c를 구하세요. c가 누구라고요? 이게 두 번째 거의 답이라고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미분계수와 순간 변화율이 똑같으니까 미분계수의 값을 순간 변화율로 구했는데 방금 전에 선생님 미분법까지 다 설명해 줬단 말이야. 선생님 미분법을 설명해 줬다고 니네한테 도함수 누구라고? 저 미분해봐. x제곱은 미분하면 누구라고? 2가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한 차수 낮아진다고? 근데 1차 함수는 미분하면 누구라고? 상수항은 미분하면 0. 끝이네? 근데 미분계수의 값은 여기다 숫자를 대입한 게 미분계수라며. 된 거 맞나요? 그래서 이 값을 빨간색처럼 어렵게 안 구하고 미분법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도 있다고? 도함수를 먼저 구해서 구해도 되고 순간 변화로 구해도 상관없고. 너희는 뭘 선택할 건가요? 너희는 뭘로 할 거냐고. 내 도함수가 더 편하니까 도함수를 해야죠. 하지만 처음에 이 문제를 집어넣은 순서가 왜 여기다 미분계수에서 순간별로 풀게끔 연습하도록 유도하냐면 손으로 직접 자꾸 써봐야지만 터득하는 거니까. 손으로 써서 직접 연습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자꾸 풀다 보면은 막상 이 녀석이 잘 안 돼. 자꾸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근데 좀 괴로워. 나도 지금 설명하면서 쓰고 또 설명하고 막 이런 게 되게 괴롭거든. 쓸 게 많아서. 하지만 지금은 연습할 단계입니다. 꼼꼼하게 쓰세요. 연습할 때는. 이해 안 된 사람 아무도 없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쌤은 65쪽으로 갔습니다. 야, 근데 영상은 왜 올려달라고 한 거야? 저 오답 다시 볼게요. 아, 틀린 거 다시 보려고? 수업 시간에 배우고 질문하고 풀이까지 했는데 집에 가서 또 틀린 거 또 공부했어? 오, 훌륭한데? 쩌는데? 아니 숫자하고 되게 모범생 같잖아. 아주 훌륭해요. 아, 근데 일단 선생님 자, 첫 번째 거는 f'A의 값은 1입니다. 근데 f'A의 값이 1이라는 말부터 일단 요 말하는 것 같은데?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의 값이 1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건 미분계수, a에서의 미분계수, 이건 a에서의 순간변화율.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값이 있으면 무조건 1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h라는 녀석의 값은 누구로 h라고 쓴 거라고요? 델타 x의 값을 h라고 쓴 거라고요? 사람마다 요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다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분자에 있는 괄호 속에 있는 걸 관찰해 봤더니 마이너스 h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괄호 속에 함수에다 대입하는 이 괄호 속에 a-h 이걸 바꿀 수는 없어. 이 괄호 속에 있는 a-h나 a를 손을 댈 수는 없어. 괄호 속에 있는 값은. 하지만 분모에 있는 값은 좀 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모의 값은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 자리에 델타 x에 해당하는 값이 똑같은 걸로 치환했으면 좋겠잖아 우리는. 델타 x라는 녀석의 값을 마이너스 h라고 치환했다는 것 같은데 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h가 0으로 하면 마이너스 h도 0으로 가는 거 맞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델타 x의 값을 마이너스 h라고 쓰고 싶었나 봐. 근데 이 식과는 똑같은 식이 아니잖아. 1번 식과는. 똑같은 식으로 만들려면 뭘 곱해야지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H분의 마이너스 H. 좋은 생각이긴 한데 마이너스만 곱하면 안 될까? 마이너스만 곱해도 되죠. 똑같은 식이죠. 자, 그러면은 이 값이 누구라고요? 네, 이 값은 1이라고요? 그 말 동의하시나요? 이 빨간색 자리에만 똑같은 게 있으면 이 녀석의 값은 f'A니까 1이라고요? 그럼 답이 마이너스 1인가요? 미심쩍으면 지금 질문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수학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다 첫 단추를 끼울 때 약간 알쏭달쏭?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걸 질문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걸리적거려요, 수학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알쏭달쏭하면 바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인 마이너스 h제곱은 손대면 안 돼. 마이너스 h제곱의 값은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델타 x의 값을 구태한 마이너스 h제곱을 쓰고 싶었던 거니까 나는 여기에 마이너스 h제곱 있으면 참 좋겠어. 그럼 h가 빵으로 간다는 표현과 마이너스 h제곱이 빵으로 간다는 표현은 똑같은 건가? h가 빵으로 가면 마이너스 h제곱도 빵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럼 확실해. 이 사람은 델타 x의 값을 마이너스 h제곱으로 쓴 거야 지금. 그럼 원래식과 똑같은 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뭘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H. 네, 이러면은 분모의 값이 플러스 h가 되겠네? 앞에 있는 이게 누구라고요? 네, f'A 1. 이건 누구라고요? 네, h가 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빵 대입해야 되니까 극한값은 0이겠네요? 되신 거 맞나요? 자, 세 번째 거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앞으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 건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풀었던 건 별로 그닥 중요하진 않거든? 왜냐면은 한두 번 배우면 보통 잘 터득하는 건데 세 번째 걸 풀려고 그러면 풀려고 할 때마다 애들이 좀 잘 못 푸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왜냐면 넣었다 뺐다 는 작업이 잘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쌤이 지금 무언가를 넣었다 뺐다 할 건데 내가 지금 뭘 넣었다 뺐다 하는지 눈치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뭘 넣고 뭘 빼고 싶은지 알아요, 니네 혹시? 눈치챘어요? 눈치 못 챘으면 또 써드려야 돼요.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의 값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f'A라고요? 난 그 값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요런 녀석 옆에는 항상 마이너스 fa가 달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뭘 넣었다 뺐다 해야 되겠냐고.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fa를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빨간색은 지워질 거니까 빼면.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지금 델타 x에 해당하는 게 4h라고 얘기하네? 그럼 분모에 4h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옆에서 뭘 곱해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2h가 있으니까, 플러스 2h가 있으니까 2h 있어야 되겠네. 여기는 곱하기 2가 있어야 되나? 그러면 앞에 건 누구란 얘기예요? 4? 그냥 4야? 4 곱하기 1이니까? f'A 곱하기 4니까? 앞에 건 4입니다. 뒤에 건 누구라고요? 네, 뒤에 건 2 곱하기 1이라서 2라고요? 되신 거 맞나요?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인데 쌤이 이렇게 푸는 게 싫어. 이게 원칙이긴 한데 물론 방법적으로 알고 있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귀찮아. 그래서 자, 공식을 한번 외웁시다. 리미트 h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너희 매지가이가 뭔지 아니? 어떻게 알지? 맞아.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교문 앞에서 매지가이라고 해서 책받침 같은 거 이렇게 앞에서 내주고 밑에 광고, 학원 광고나 뭐, 어디 뭐, 무슨
뭐 무슨 몰 같은 거 광고가 이렇게 학교에서 놔줬거든, 학교 앞에서 책받침을.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뭐 그림이 나와. 눈을 막 이렇게 막 사시처럼 떠야 돼. 막. 그럼 뭔가 보여. 그걸 매직아이라고 불렀었는데, 자, 너희들은 지금 매직아이를 가지고 있어. 이런 문제를 마주치면 너희가 검은색이 갑자기 검은색으로 보였던 알파벳이나 부호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보여야 돼. 이 문제 만나면. 어느 포인트에서 색깔이 다르게 보여야 되냐면 문제를 이 유사한 문제 나왔을 때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포인트는 분명히 검은색인데 너희 눈이 매직아이로 이게 빨간색으로 갑자기 보여야 돼. 눈에 힘 빡 주어 저 빨간색으로 봐. 빨간색만 산수하면 누구야? 빨간색만 산수하면 2인가요? 그럼 이런 녀석의 값은 F'A라고 쓰고 앞에다 그 빨간색 산수는 2만 쓰기만 하면 돼. 얼마나 편해. 빨간색. 그래서 여기 써있는 녀석의 값이 항상 문제에서 빨간색으로 너희가 m 빼기 n이 있으면 여기다가 m 빼기 n만 쓰면 돼. 이게 이제 공식이야 이거. 눈에다 힘 빡 주고 여기는 세 군데의 포인트를 빨간색으로 보셔야 됩니다. 색깔들게 딱 관찰한 것만 빨간색만 앞에 쓰고요. F'A의 값은 요 숫자를 보고 A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보는 눈이 생겼는지 지금 확인해 볼까? 자, 빨간색 보여요? 뭐가 빨간색이라고요? 마이너스 2하고 여기 가운데 빼기하고 여기 플러스 1만 빨간색이라고요? 빨간색 산수하면 누군데? 마이너스 3? 아쉬운 점은 얘는 좀 사기쳤는데 분모 2도 있냐? 아까 H만 있었잖아. 그럼 얘는 2분의 3 F'A겠네? 되신 거 맞나요? 네, 이런 거 볼 때 좀 보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간색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쌤, 네. 저거 2분의 3 있잖아요. 왜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어떤 거? 아, 미안해요. 마이너스 빼먹었어요, 선생님이. 네. 그럼 이것도 그냥 바로 보면 안 되나? 야, 이것도 그냥 0H 아니야, 0H? 아니, A만 있다는 건 0H라는 얘기잖아, A 플러스 0H. 그럼 빨간색만 보면 3 빼기 0이니까 3F'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렇게 보면 안 되나? 여기 앞에 있는 H 옆에 있는 거는 A 플러스 0H에서 앞에 건 빨간색이 0이잖아. 0 빼기 마이너스 2니까 이 F'이라고 해도 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좀 다르다. 이건 H의 3승이지. 이건 H 3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H 3승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데 뭘 곱해야 돼? 2, 4. 그럼 극한값이 누군데? F'A 곱하기 빵이어서 답은 빵인 거지, 이거는. 이된 거 맞나요? 빨간색으로 필기를 나중에 집에서 해놓으면 참 좋겠어요? 나중에 집에 좀 시간 날 때 누군가는 필기 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도 방금 했던 거 쉬운 거 맞죠? 약간 장난치는 거 아닌가? 약간 살짝살짝 바꿔서 장난치는 문제를 푼 거잖아. 지금도 엄청 쉽습니다. 엄청 쉬워서 선생님 졸린다 지금. 자, F의 값은 2라고 얘기했고 F'의 값은 4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다음에 있는 세 가지 값을 숫자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느낌은 아마 F'를 만들어서 풀라는 것 같은데 형태를 딱 보니까. 그러면 F'E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 방금 전 페이지까지는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2 플러스 H 빼기 F2의 값이 요게 지금 델타 X의 값을 H라고 쓰는 걸로써 F'이거든. A가 2니까. 이된 거 맞죠? 하지만 이거 말고 또 있잖아. X의 값이 2로 갔을 때 X-2분의 Fx 빼기 F2도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푸는 거 연습하는 중입니다, 지금. 자, 요 녀석들은 전부 다 B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B-A분의 FB-FA라는 녀석의 값이 F'A인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사람에 따라서 X라고 쓸 수도 있고 B의 값을 X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B의 값을 2X라고 써도 되고 이런 거죠. 자, 이거 연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녀석부터 조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딱 보니까 괄호 속에 있는 건 내가 손을 댈 수가 없거든. 괄호 속에 건 손댈 수가 없으니까 분모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아? 그럼 필요 없는 녀석의 값은 따로 쓰면 되겠네. 그럼 얘가 누구라고요? F 프라임 이어서 4라고요? 뒤에 건 누구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리미트,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분모로 가면 x분의 1로 가는 거 알아요? x분의 1분의 1의 값이 x니까 멀쩡하게 있던 분자에 있는 값을 분모로 보내면 분모로 갔을 땐 분수가 됩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여기 있는 값 인수분해할 수 있죠, 지금. x-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니는 분모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분모로 x-2가 가게 되면은 x-2는 분모로 간다고요? 분모의 분모? 분자에 남는 값이?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얘는 분모의 값이 f'이 분자의 값은 2대2 했더니? 그래서 4분의 10이 3인가요? 되신 거 맞아요? 자, 여기까지는 애들이 시험 봐서 안 틀려. 너희도 지금 당연히 한 번만 배우면 영원히 잘하는 파트야. 근데 시험은 맨날 세 번째 걸 틀리는 애들이 있어. 3등급 이하의 아이들.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배우고 나서 다시 봐도 3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너희의 머리는 고등학교 2학년에 한 3등급 이하의 머리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 아직 뇌가 발달하기 전이어서 어차피 까먹을 거긴 한데 그건 당연한 거야. 모든 애들이 시간 지나면은 기억이 안 나. 근데 설명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연달아 했거든. 괄호 속에 있는 건 손댈 수가 없다고. 괄호 속에 있는 건 손을 댈 수가 없어. 모두 손 봐서 변형하는 건 괄호 밖에 것만 손 볼 수 있어. 그 말에 중점을 두고서 설명해 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2가 있는데 나는 요게 2fx가 있네. 아이씨, 내가 아는 건 분자의 값에 fx-f2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로 묶어주고 fx 빼기 f2를 만들지 뭐. 여기까지 됐나요? 빨간색은 없는 값을 집어넣은 거지 결코 xf2를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집어넣은 건 없는 값을 f2를 집어넣은 게 아니야. 마이너스 2f2를 집어넣은 거야. 없던 값을. 되신 거 맞죠? 그럼 아직 안 쓴 녀석의 값은 이걸 아직 안 썼는데 가운데 고는 마이너스인 것 같고 x-2분의 xf2를 아직 안 썼다고? 그럼 빨간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f이라고 쓰면 빨간색은 지워지는 건가? 빼면은? 된 거 맞아요? 원래 식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맞죠? 그러면 남은 건 요거에 대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요게 누구라고? F'2? 그래서 4? 자, 이 값은 2로 뭘로 묶어야 되지? F2로 묶어주면 되나? F2로 묶어주면은 x-2분의 x-2가 남고 F2여서 x한테 2대면 빵분의 빵꼴이니까 약분해서 지워요? 남은 건 F2가 남나? 되신 거 맞아요? 네, 이런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방법이 잘 기억이 안 나. 이 방법이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지금은 풀 때 좀 기억이 안 나고 틀리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뇌가 성장하거든, 뇌가.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제 문제까지 풀어드려야 돼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보통 오랫동안 기억을 잘 설명하는 편인데 우리 대가리가 내 잘못 아니야. 우리 대가리 아직 중3의 대가리여서 그래. 나중에 시간 지나면 기똥차게 할 건데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기억에 잘 남도록 순서대로 차근차근 아주 잘 설명해 드립니다. 자,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쓴다면 이름이 뭐야? 이거 이름 좀 정해줄까요? 또 1차 함수 말고 다른 이름은 없어? 직선.
또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우거든. 중학교 1학년 때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 빵 대입하면 1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 찍어가지고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1차 함수예요. 이렇게 배우잖아. x하고 y는 이런 관계 있어요. 이런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그릴 거예요. 뭐 이런 거 하거든. 그러면서 x라는 문자하고 y라는 문자의 관계식이에요 라고 표현해요. x, y를 등호를 가지고 표현한 식은 x라는 문자하고 y라는 문자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에서는 fx, fy 이렇게 써 있는 걸 많이 나오거든. 이게 이런 식의 관계식이고요. 관계식을 만나면 무조건 도함수 정리, 도함수의 정의. fx, fy 이러고 보이자마자 도함수의 정의네. xy 관계식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야 됩니다. 그건 머릿속에 꼭 들어있어야 되고요. 관계식을 만났으니까 선생님은 별 생각 없이 도함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는 외우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아까 도함수의 정의로 다 계산하는데 여러 번에 한 10번 한 것 같은데 분모는 h, 분자는 f, x 플러스 h 빼기 여기다 대입하세요. 관계식 만나면 무조건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나이씨 넌 xy인데 너는 왜 xh야? 그래도 y란 문자한테 h 대입하는 얘기구만. 그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는데 fx 플러스 h는 fx 플러스 fh 마이너스 3xh인가요? 그럼 요게 분자인가 요게? 이항해주면? 맞아요? 네. 그러면 그 값은 요 값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네? 분자의 값을 대체하겠습니다. y 대신에 h를 대입해서 분자에 있는 값을 바꿔 쓰는 중인데요. h분의 누굴 쓴다고요? 분자에? 근데 괄호 속에 h가 있잖아 지금. 괄호 속에 h는 한 칸 띄고 h로 쓸 거야. 괄호 속에 h만 있으면 한 칸 띄고 쓸 거고요. 마이너스 3xh 같은 경우에는 h분의 마이너스 3xh는 h 약분하고 따로 마이너스 3x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f'a가 누구야? h라고 표현했을 때는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게 f'a야? 선생님이 요거 h만 쓰지 않았어 아까? 그럼 h 앞에 누구를 생략한 건데 지금? h 앞에 자리는 빵의 자리야. 빵의 자리. 빵을 쓰기 위해서 한 칸 띄었던 거야 아까.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문제가 f빵을 주냐? 이거 f'라임 나의 바램은 여기가 빵 플러스 h가 있으면 f빵이 뒤에 있으면 참 좋겠거든. 그래야지 난 이 값을 f'빵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래야지 f'빵 대신에 2를 대입할 거 아니야. 없던 값을 무작정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집어넣으면 또 빼야 되니까. 여기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f빵의 값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f빵 어떻게 알지? 두 번째 x하고 y에다가 빵 대입하겠습니다. 관계식에다. 빵 대입하면 좌변은 f빵, 우변은 f빵 빼기 빵? f빵이 누구란 얘기야? 빵. f빵의 값이 빵이면 넣었다 뺐다 할 필요가 없네. 빵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네. 이건 빵이니까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 값이 누구라고? f'빵? 그러면 빵 대입했던 이거 빵인가? 알파벳을 잘 봐. 빵 대입한 빵인가? 이건 h한테 빵 대입하는 얘기지 x한테 빵 대입하는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앞에 거는 f'빵이기 때문에 2라고 하는데 뒤에 건 빵 대입해봤자 마이너스 3x라고요? 그래서 f'x의 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예요. 관계식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문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2 대입하라고 하는데 2 대입하면 누구라고요? 자, 아직은 알쏭달쏭. 그래서 연습을 또 시켜드리겠습니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름은 관계식.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사이의 관계식만 하면 항상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h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나 말 빨리 참 잘한다. 여기다가 리듬만 붙이면 래퍼인 거 아니야. 노래방 가서 랩을 못해. 자, 이게 도함수의 정의인데 첫 번째는 뭐 하시자고요? 방금 전에 했잖아. y에다가 h를 대입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요거 이항해 준다면 쓰면 좀 더 이쁘긴 하겠다. fx 플러스 h 빼기 fx 남은 녀석의 값은 fh 플러스 xh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써봅시다. 내가 지금 분자값 대신에 이거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쓸 때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 한 칸 띄고 h? 근데 여기 x하고 h가 같이 있잖아. 그 xh라는 녀석은 h분의 xh에서 x만 따로 쓰자고요? 근데 상수 이 마이너스 2의 값은 h분의 마이너스 2는 따로 쓸 수가 없어. 너 마이너스 2 해. 여기까지 된 건 맞나요? h 앞에 빈자리는 누구의 자리라고요? 0의 자리. 그러면은 2가 f빵이면 진짜 좋겠다 야. 2를 f빵이라고 쓸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하자고요? 둘 다 0 대입했습니다. x, y에 둘 다 0 대입했더니 이거 지워지고 f빵의 값은 2라고? 그럼 2라고 하는 녀석 대신에 f빵으로서도 전혀 하자 없네? 그럼 이 값은 누구라고요? f'빵? 마이너스 1? 그럼 내가 지금 도함수의 값을 구한 거죠? 도함수의 값이 x-1이라는 얘기네? 그럼 3 대입하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가 근데 학교 시험에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시험은 지금 풀었던 두 문제 중에 뭐 비슷한 문제를 꼭 출제해. 모든 학교 이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안타깝게도 되게 많은 애들이 수십 문제를 풀고 시험 보는데 한 80% 애들은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지금 잘 터득하는 것 같아. 아주 훌륭하게. 태생적으로 이번 생에는 못 푼 애들이 그렇게 많아. 너희는 엘리트들이야.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중에 출간되고 있는 거의 모든 책은 딱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것들만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더하기로만 연결된 것들을 보통 문제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가끔 곱하기로 표현된 문제가 어쩌다 한번 등장하면은 애들이 이건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자, 너희는 분명히 지금 fx하고 fy 곱하기로 연결돼 있거든? 나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 하지만 나중에 배운 기억이 없어. 선생님 처음 봐요.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풀다가 내가 어디까지 했지? 이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x라는 문자하고 y라는 문자로 들어있는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할 겁니다. 당연히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할 거고 도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리미트 h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x 이 세 개나 저 세 개나 다 똑같네. 이건 좀 달라 보인다. fx 플러스 h 빼기 fx죠.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당연히 아까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y 대신에 h의 값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 전까지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것들은 선생님이 fx 플러스 h 빼기 fx를 통으로 대입하지 않았냐? 이 오른쪽 걸 통으로 분자에 대입했잖아. 더하기로 연결된 것들은.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 곱하기로 연결된 것들은 곱하기로 지금 fx와 fy가 연결된 것들은 그렇게 대입할 수가 없어. fx 하나만 이항해서 빼기 fx를 쓸 수가 없잖아. 내 말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빨간색만 대입해야 돼. 빨간색만. 자, 빨간색만 대입하겠습니다. 빨간색만 대입하면은 분자의 값에 뭔가 공통되는 게 보이긴 한다. 빨간색만 대입했더니 너희가 보기에는 뭐가 공통돼요?
그치? 너희가 보기엔 fx가 공통되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efx가 공통돼. 무슨 차이일까? h가 빵으로 왔을 때 efx가 공통된다고 놔야지만 h분의 이 f 앞에 숫자가 1이야. 아니 우리가 아는 공식은 이거잖아. h가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여기 f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2까지 동시에 묶어야 돼.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이 fh 빼기 2분의 1 되신 거 맞나요? 네, 이 fx로 묶었으니까요. 네. 그럼 이 자리는 빵의 자리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아이씨. 한 가지 바라면 f빵이 2분의 1이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둘 다 빵 대입했습니다. 둘 다 빵 대입했더니 f빵, f빵 다행히 모든 값은 다 양수값을 갖는다는데 양수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약분해도 돼요? 그래서 f빵의 값이 누구라고요? f빵 2분의 1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2분의 1 지우고 f빵이라고 대입하려고요. 그랬더니 2fx 곱하기 이 값이 누구라고요? f'0이라고요? 이러고 나서 답 못 구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가슴 아프게. 왜냐면 왜 못 구하냐면 8fx인 걸 구했잖아. 그지? 근데 그게 누군지를 망각해버려. 왜 애들은 이거 잘 안 쓰고 풀거든. 근데 니네 그러잖아. 가끔 문제 풀 때는 오른쪽 것만 쓰고 왼쪽 거 잘 안 쓰잖아. 다 쓰고 나서 어쩌라고 나 이런 샹 막 이러면서 이 왼쪽 걸 안 써놓고 풀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양수라며 양수는 내 맘대로 나누기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나누기에서 답 구하라는 얘기야? fx분의 f'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답이 8인가요? 자, 곱하기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머지않은 신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줄 둔갑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아주 훌륭하게 잘 따라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할 생각입니다. 미분 가능성 설명합니다. 미분 가능성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속일 조건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함수 fx가 a에서 연속일 조건이 뭐죠? 첫 번째, 함수값이 정의돼야 되고,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 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우리는 함수 fx가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개념은 어떨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네, 극한값은 좌우칸이 다르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아는 거 맞죠? 그런데 x가 a에서 f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는 표현이 있거든?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우리는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f'A 값이 존재하면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f'A의 값은 바로 구할 수는 없거든. 왜냐면 f'A를 구하려면 원래 함수 fx가 누군지 알아야지 미분에서 A를 대입한 f'A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fx를 보통 문제가 안 줘. fx라는 함수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f'A의 존재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보통 f'A는 이름이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뭐랑 똑같다고요? 순간 반화율?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순간 변화율의 종류는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x-a분의 fx-fa가 이게 순간 변화율인가요? 이게 f'이랑 똑같은 값이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극한 아니야?
그래서 극한이잖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자 극한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결국은 이 순간변화 값이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갔을 때 순간변화 왼쪽에서 A로 갔을 때 순간변화 값이 서로 같아야지 순간변화는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 이게 똑같은 우리 미분이 가능하다고 이게. 하지만 어떤 문제는 여기다 대입해서 풀려고 봤더니 여기다 대입하면 문제가 안 풀려. 근데 순간변화 종류는 두 가지 있었잖아. 또 한 가지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이게 a에서의 순간변화였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극한이기 때문에 h가 0 플러스로 갔을 때하고 h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가 같아야 되겠네? 그래야지 이 값은 존재하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우리는 문제 풀 때 미분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풀 때 다음 함수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등호가 성립하거나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등호가 성립했을 때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거거든. 그러면 문제 풀 때마다 매번 이 극한 리미트 다 쓰고 식다 대입해서 극한값 계산하고 두가 똑같은지 확인하고 이 짓을 매번 해야 돼. 그나마 함수라도 주면 할만해. 그런데 이제 고3 때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함수를 안 줘. 함수를 안 주고 야 이런저런 조건 줄 테니까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생각해봐. 이렇게 이제 시험을 출제하거든. 일단은 함수를 주는 문제들을 위주로 풀게 돼. 한동안은. 그 다음에 엄청 어려운 문제를 풀게 돼. 자,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는 개념은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건데 미분계수는 일종의 순간변화이기 때문에 순간변화는 또 극한값이고 좌우극한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한 70% 80%는 여기다 대입한 문제가 풀리고요. 근데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가 안 풀리면은 식을 바꿔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야지만 돼. 이게 엄청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다 수식으로만 얘기했잖아. 그런데 막상 이제 문제를 풀면은 이제 좀 많이 괴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부터 먼저 합시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사각형 같은 걸 분류하는 것처럼 함수도 한번 분류해 볼게요. 함수 중에는 연속인 함수가 있어. 함수 중에는 연속인 함수가 있고 연속인 함수의 바깥쪽에 있는 거는 부연속인 함수야. 그리고 연속인 함수 속에는 그 속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고 그 바깥쪽에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도 있어. 원래 포함관계는 이렇게 포함되거든 함수는. 그러면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됐을 때 명제는 벌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참인가요? 그렇다면 포함관계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연속인 함수에 포함되는 거잖아.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연속인 함수에 지금 포함되는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거든? 그럼 우리는 이런 명제를 참이라고 할 수 있겠네?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x가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하지만 포함관계는 이렇게는 포함되지 않잖아. 이렇게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은이가 잠시 집중을 못했네요.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네. 그럼 그런 가장 대표적인 걸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함수 이렇게 그려보려고. A에서 불연속인가요? A에서 불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죠? 연속인 것 속에 미분 가능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면 여기 있는 것들이야?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가요? 그럼 불연속이었을 때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근데 실은 이거는 또 다른 각도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현미경 가지고 이 부분을 관찰 좀 해보려고 하거든. 엄청 확대해가지고 한 10,000배쯤 확대해보려고. 10,000배쯤. 10,000배쯤 확대하면 이건 좀 수학적이진 않은데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000배쯤 확대하면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이 A인 포인트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A인 포인트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게 접선의 기울기야, 요게 접선의 기울기야, 요게 접선의 기울기야. 도대체 뭐가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F'A의 값이 존재한 미분이 가능한 거잖아. 그치? 근데 F'A의 값을 특정할 수가 없잖아. 딱 하나의 값만 존재하지만 F'A이 존재하는 거거든. 내 말 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불연속이었을 때는 특정한 하나의 F'A의 값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 두 번째, 이번에는 연속인 것 중에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된 함수를 그려볼게요. 절대값 x 같은 그림이 적절할 것 같은데? 0에서 뾰족한 절대값 x 같은 그림이 있거든? 근데 이쪽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뭘까? 이런 점의 접선의 기울기 누구야? 내가 지금 함수는 절대값 x라니까? 오른쪽은 x잖아. 왼쪽은 마이너스 x잖아. 이쪽에 접선의 기울기 누구냐? 접선의 기울기. 네, 접선의 기울기는 1이죠? 여기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이죠? 여기 왼쪽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야? 그럼 0에 엄청 가까워져도 0의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오른쪽에서 1일 거고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F' 0의 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서는 1이고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네. 내 말 납득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불연속인 점 미분이 불가능하고 연속이어도 뾰족한 점은 미분이 불가능한 것 같아. 뾰족한 점은 한자말로 첨점이라고 부르거든? 첨점에서 뾰족한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이 뾰족한 녀석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한다는 얘기야? 네, 뾰족한 녀석은 B에 속하는 거죠.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이 불연속인 건 뭐에 속하는 거야? C에 속하는 건가요? 문제의 설명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함수 F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어쩌고저쩌고 문제 푸세요.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면 연속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문제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설명이 나오면 당연히 연속인 거야, 그거는. 자, 그럼 연습을 좀 해볼까요? 연습은 토 나옵니다. 자, 우리는 다항함수가 있거든? 미분이 가능한지 조사해보세요라는 파트를 연습하려고요. 근데 아주 토가 나옵니다. 이건 지금 해설이 조금 잘못됐어요. 해설을 완벽하게 이제 해설을 쓰려고 합니다. 학교 시험에 야,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지 조사해봐. 이 함수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조사해봐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생각은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한데? 불연속인가? 이게 첫 번째 포인트네. 그럼 제일 처음에 함수값은 누구야? 두 번째, 극한값은 누구예요? 네, 극한값 그냥 빵만 뒤면 어차피 1이에요? 그래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함수는 연속인가요? 지금 이 해설 이걸 빼먹었어. 연속은 확인했습니다.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야 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건데 미분 가능성은 리미트 x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x-0분의 fx-f0이 이게 0에서의 순간 변화율인가요? 이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와 이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값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된 거 맞아요? 0 플러스로 갔을 때를 조사해 보면은 0 플러스로 갔을 때는 분모의 값은 x-0, 분자의 값은 fx-f0이어서 이건가? 그럼 남는 녀석의 값은 뭐만 남아요? 거기다 빵 대입했더니 빵 플러스를 대입해도 어차피 빵일 거고 이거는 빵 마이너스로 풀었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식 아닌가? 모든 실수에서 fx의 값은 x3승 플러스 1이니까 똑같은 식인가요? 어차피 빵을 대입하게 되면은 빵이에요. 그래서
f 프라임 빵의 값은 빵으로 존재하나요? 그러면 fx의 값은 0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네요. 이거 언제 다 쏘냐 이거. 이게 쉬운 문제거든 이게. 이게 엄청 쉬운 문제인데 풀이가 길어. 풀이 쓸 게 너무 많잖아.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미분이 가능한지 조사하세요 나오면 연속인지도 확인하고 미분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서 답을 서술해야 지면 돼. 이게 쉬운 문제는 요만큼인데 어려운 문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어요. 장난 아니야 이제.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가 내용 정리거든. 근데 문제 풀 때가 엄청 짜증납니다. 자, 페이지 70쪽으로 왔습니다. (70쪽에서) 다음 함수에 대해서 연속성도 조사하시고요. 미분 가능성도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x가 0에서 연속인지를 조사하려고요. 연속인지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제일 처음에 함수값이 누구예요? 극한값 조사할 건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을 쪼개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우극한은 절대값이 x의 제곱인가? 좌극한은 함수가 뭐가 되죠? 둘 다 빵 대입했더니 빵 맞아? 맞나요? 그럼 빵에서의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값과 극한값 같은 거 맞아? 손 아파 이제. 연속성 이제 하나 조사했습니다. 이제 미분 가능성 조사할 차례입니다. 지금은 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자, 첫 번째는 뭘 조사하자고요?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빵분의 fx 빼기 f빵? fx가 누군데? 0 플러스면 x의 제곱이라고 얘기한 거죠? f빵의 값은 빵이라고요? 이게 누군데요? 빵 대입했더니 빵이에요? 리미트 x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조사합니다. fx가 누구죠? 그럼 리미트 x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마이너스 x인데 빵 대입한 빵인가요? 그럼 이건 존재하는 거 맞아? 그러면 x가 빵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 맞아요? 빵에서 연속이고 빵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결론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된 거 맞죠? 또 하래? 네, 착한 마음, 착한 마음. 자, 이번에는 이 함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한 함수값은요? 빵에서의 우극한 조사라고요? 빵에서 우극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빵 대입했던 2입니다. 이번에는 x의 제곱 빵 마이너스면 플러스 3x 플러스 2인데 빵 대입했던 2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2로 존재합니다. 함수값 극한값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연속인 건 맞습니다. 이번에는 0 플러스로 갔을 때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0 플러스로 갔을 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서 2를 빼요? 함수값 2니까요. x를 약분했습니다. 누가 남죠? 여기다 빵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입니다. 반면에 x가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에서 2를 뺐습니다. 따라서 x 플러스 3인가요? 빵 대입하면 3이에요? 그럼 이 값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이거는 순간별 값의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빵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거 다 써야 돼. 귀찮게. 얼마나 개빡쳐.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함수가 6개 있어. 다음 중에 6개 중에 미분이 가능한 걸 찾으세요. 그럼 요령이 있겠네 또. 맨날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서술형의 답은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건데 맨날 이렇게 풀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 너무 개 짜증납니다. 그 정도의 인내심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불연속이면 어떻다고요? 미분이 가능해야 안 돼요. 불연속이면 미분 안 돼요. 뾰족하면은. 미분이 안 됩니다. 지금 불연속인 녀석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불연속이거나 아니 미분이 불가능한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불연속이거나 뾰족한 게 가장 대표적인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돼.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거 그림을 그렸더니 0보다 컸을 때가 x의 제곱인가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인가? 불연속인가요? 뾰족한 게 있나요? 뾰족하다의 정의는 어떤 게 뾰족하다의 정의냐면 이거는 누가 봐도 뾰족하죠. 그럼 이건 뾰족한 거 맞아? 꺾어지면 다 뾰족한 거야. 꺾어지면. 여기까지는 직선인데 여기선 포물선이야. 뾰족한 거 맞아? 이런 건 다 뾰족한 거야. 약간만이라도 살짝만 달라지면 그건 다 뾰족한 거야. 하지만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은 0에서는 위로 블록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아래로 블록 이렇게 바뀔 때 이 부분에서 뾰족하지 않고 매우 스무스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될 것 같아. 이런 녀석은 다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그림만 그려도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걸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0보다 컸을 때 그림하고 0보다 작을 때 그림이 대칭축이 달라지나? 0보다 컸을 때는 마이너스 3x니까 대칭축의 값 2분의 3인가요? 대칭축의 값 2분의 3입니다. 그런데 y절편 값이 2, x절편의 값은 1과 2가 x절편인가? 맞아요? 반면에 왼쪽은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x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인가? 이게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갔을 때 접선의 길이랑 이쪽에서 갔을 때 접선의 길이가 다른 거지.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0에서 접선의 길이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림상으로 눈에 보기에도 뾰족해 보입니다. 연속이긴 하지만 뾰족하니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문제 만날 동안 계속 그림만 그리겠네? 맨날? 그림만 그리면 뭔 일이 생길까? 식으로 푸는 방법을 까먹겠네. 근데 나중에 시험은 정작 나중에 고3 돼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 식으로 풀려고 그래.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손으로도 식을 세워서 아까처럼 극한 깎아가지고 풀기도 하고 그런 연습이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도함수라는 파트가 있거든? 1700년대쯤에 미분이라는 걸 개발시킨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 영국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이름을 못 써. 들어봤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 이런 사람 처음 들어봐서 라이프니츠?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미분을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연구했어. 그 당시에 유럽은 수학적인 지식을 되게 교류하던 시절이었거든? 뉴턴은 영국 왕립학회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고서 수학을 이제 연구했던 사람이고, 이게 독일인지 오스트리아인지 모르겠어. 그 당시에는 독일이 아니었거든? 그 당시에 나라 이름을 모르겠어. 너희는 아냐? 프로이스? 아닌가? 아무튼 뭐 있었어. 근데 그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이 미분을 발전시켰는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표기 방법을 선호했어. 뉴턴은 이게 도함수야. 얼마나 간단하고 이뻐.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미분할 때 이렇게 표기해. 고등학교까지는. 근데 대학을 가면은 이 방법이 너무 어리석은 걸 알게 돼. 왜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끔씩 변수 x로 미분할 때도 있지만 변수 y로 미분하기도 하고 변수 t로 미분하기도 하고 변수 a로 미분하기도 하고 v로 미분하기도 하고 맨날 x로만 미분한 게 아니거든. 이거는 실은 뉴턴은 y는 x로 표현한 식, 함수 y는 fx라는 그 함수에 대해서만 미분할 수 있어. 뉴턴이 표기한 방법은. 근데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런 방법을 개발했어. 야, 이렇게 써. 난 이렇게 쓸 거야. 또는 이렇게 쓸 거야. 뭔 차이지? 프라임 대신에 이거의 이름은 프라임이었잖아. 저거의 이름은 프라임인데 이거의 이름은 그냥 dx분의 d야. dx분의 d. 프라임 대신에 dx분의 d를 사용한 거야. 근데 이게 더 왜 훌륭한 방법이냐면 대학 이후에는 만약에 선생님이 시간으로 미분하고 싶어. 뭐 속도의 값을
시간으로 미분하고 싶어, x로 미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 dt분의 d만 쓰면 돼. 그런데 얘는 뉴턴의 방법은 다른 변수로 미분한 거에 대한 표기가 안 돼. 그래서 대학 이후의 과정은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만든 미분의 표기 방법을 사용해. 이거 싹 다 도함수야. 이거 다 같은 거야. 이것들 다 함수 fx의 도함수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것만 가르치면 대학 가서 혹시 나 무식한 것들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했냐 이럴까봐 고등학교에서 야 이렇게 생긴 것도 도함수야 라고 알려주지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지만 알긴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자, 얘가 지금 도함수의 정의인가요? 이건 뉴턴이 만든 도함수의 표기 방법. 이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만든 표기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미분한다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잖아. 함수 fx가 있는데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지 않고 그 전에 도함수의 정의로 도출해낸 식을 이용해서 바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한다. 그렇게 바로 미분을 쉽게 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했죠. 이게 기억나시죠? 야, 근데 도함수의 값을 또 미분하면 뭐가 될까? 뉴턴은 이런 표기 방법을 선택했어. 더블 프라임. 두 번 미분하기. 미분한 걸 또 미분한 표기를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고요. 라이프니츠는 그렇다면은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쓰기로 했다며. 그냥 프라임 대신에 dx분의 d만 붙이기로 했다며. 또 미분하게 되면은 dx분의 d fx한테 라이프니츠는 앞에다 dx분의 d를 또 달아주기로 했어. 그런데 분자는 d가 두 개죠. 분모는 dx가 두 개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했어. 초창기에 이렇게 썼는데 에이 야, 전 세계 공통으로 이거 분모 dx 전체를 제곱했다고 인식하기로 해. 생략하고 이렇게 약속했어. 그럼 나중에 이거 보시고 이거는 분모의 값이 dx 전체를 제곱한 거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괄호가 생략된 거예요. 분모는 dx가 두 개, 분자는 d가 두 개. 이건 두 번 미분했어요. 미분한 걸 또 미분했어요. 이것도 미분한 걸 또 미분했어요. 같은 표기입니다. 이름이 있어, 이름. 얘는 이름이 도함수라고? 근데 이건 두 번 미분한 거잖아. 우리가 이름을 장명해보자. 니네 뭐라고 할래? 장명에 성공할 수가 없어. 이름이 너무 특이해. 이건 2개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야,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한 건 뭐가 되겠어? 3개도. 이건 3개 도함수라고 불러.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표기한다고?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네? 그 n번 미분한 거는 뭐가 되겠어? 에이, 설마 이렇게 하겠어? 그자, 뭔가 이상하지? 이상하죠? n번 미분한 거는 뉴턴은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했어. 위에다 n을 달고 괄호치기로 했어. 근데 이거는 표기하기 좀 수월한 것 같아, 이거는. 그죠? 이거는 n개 도함수라고 불러. 하지만 고등학교 지금 수2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번 미분 많이 해봤자 두 번 미분밖에 안 해. 세 번 이상은 미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표기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 미분법 설명했던 겁니다. 아까 증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산수만 좀 남았습니다. 미분은 산수보다는 내림차수 정리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내림차수 정리는 못 해드리겠어요. 자, 이건 니네 지금 다 맞출 수 있어. 아까 설명한 것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첫 번째 도함수 구했습니다. 4가 앞으로 나올 거 아니야. 네, 4하고 4분의 1 지워줘 x의 3승.
X 있어. 보통 이 정도, 이것보다 한 3배는 빠르게 대답할 수 있을걸? X. 두 번째 거 미분하겠습니다. 이거는 곱미분하셔야 됩니다. 괄호 곱하기 괄호여서요. 곱미분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앞에 거 미분한다고요? 앞에 거 미분했더니 10x제곱 마이너스 1 뒤에 건 그대로 써요? 더하기 이제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이제 세 번째 거 미분하려고요. 곱하기가 3개야. 그지같이. 또 곱미분해야 되겠네? 첫 번째 거 미분했습니다. EX 플러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IX. 나머지 두 개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녀석은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1 곱하기 x 플러스 3 마지막 녀석의 값은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전기에서 내림처럼 전기하는 게 난 못해요. 너희의 몫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문제 풀 때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이후의 챕터들은 전부 다 미분에서 숫자를 갖다 대입하고 싶은 게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거 그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건 미분은 속미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미분하면 뭐라고요? 3 요게 바깥쪽에 있는 삼성을 미분한 거라고요? 속의 건 내비둬야 됩니다. 밖에 것만 미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미분하면 누군데요? 그건 곱해줄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믹스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도 아니고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매지가이. 첫 번째 거는 매지가이야. 보여?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누가 빨간색이야? 그치. H 앞에 있는 플러스 1, 여기는 빼기, 여기는 마이너스 1. 빨간색은 3인가요? 그럼 3 곱하기 뭐라고 쓸 건데? 요 앞에 숫자 1을 보고서 F'이라고 쓴다고요? 네. 1 더하기 1은 2죠? 선생님 이제 집에 잘 시간이 됐나 보다. 이 F'일인가요? 그러면 문제가 요구한 거는 F'1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도함수의 값을 구해서 풀라는 것 같아. 도함수의 값이 누구죠? 3x제곱 거기다 1 대입하라고 1 대입하면 2 답은 4.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애들이 헤매는 문제야. 왜 헤매는지 선생님 알 수가 없어. 자, 헤매는 애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풀어. 빵분의 빵꾸리잖아요, 선생님. 미친 거지. 이걸 빵분의 빵꾸리니까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려고 조립적 구해가지고 시도한 애들 있어. 사수가 9,000인데. 이거 언제 하냐, 이거를? 미친놈들, 미친놈들. 이거는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그지 같은 녀석을 fx라고 할 거야. 딱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fx라고 할 거야. 그럼 이 fx한테 1 대입하면 뭔데? 2를 대입하면 fx한테 1 대입하면 9? 그럼 요 값이 f1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러면 x-1분의 fx-f1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 자체가 f'1인가요? 그러니까 네모값만 미분해서 1 대입하라는 얘기네. 그럼 네모만 미분하려고 네모만. 네모 미분하면 누구죠?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여기 1 대입하면 누구죠? 10이 없으니까 45라고요? 끝났어. 이게 45래. 조립제법하면 안 돼요.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가 fx고 숫자는 여기는 요거 보고서 f1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몇 문제 남았어요? 세 문제? 시간 약간만 오버할게요. 혹시 엄마가 기다리시는 분?
사랑받는 딸들 누구예요? 뭐야, 다 버림받는 딸들이야? 오든 말든. 네, 좀 시간 끌어도 되나 봐요. 딱 3분이면 되지 않을까? 자, 다음 함수는 1값을 기준으로 범위가 쪼개져 있거든? 1보다 오른쪽은 1차 함수, 1보다 왼쪽은 2차 함수야. 이러면 뾰족이 안 뾰족해? 뾰족. 그럼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마 1보다 왼쪽은 2차 함수인데 그 오른쪽에서는 여기 이 점에서 이 점이 1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 여기서 꺾어지지 않게끔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나 봐 뭔가. 여기가 되게 스무스하게 연결되나 봐.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것 같거든? 그러면 선생님 바람은 일단은 1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왜? 미분이 가능한 거는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명제니까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일 거야. 연속이려면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극한값은 우극한 여기다 1 대입한 거, 좌극한 여기다 1 대입한 거잖아. 1 대입한 건 서로 똑같아야 되겠네, 연속이려면? 그리고 이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이쪽의 접선의 기울기 똑같아야 되잖아. 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순간배열이. 순간배열은 접선의 기울기고. 이된 거 맞나요? 이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미분에서 1 대입하면 되고, 이쪽의 접선의 기울기도 미분에서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말 꼬이냐? 미분에서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그냥도 같다, 미분에도 같다로 풀어도 돼. 지금 얘는 도함수의 값을 구하면 도함수의 값이 1보다 컸을 때 도함수의 값은 a인가요? 1보다 작을 때 도함수의 값은 2x인가요?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은 a하고 a 플러스 3의 값이랑 1 플러스 b가 똑같다가 되는 거고 여기다 1 대입하게 되면은 a하고 2의 값이 똑같은 건가요? 그럼 a가 2가 되면 b의 값은요? 4. 지금 선생님이 푼 거는 그냥 여기다 1 대입해서 똑같다? 미분에서 1 대입해서 똑같다고 풀었습니다. 이렇게 푼 이유는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푼 이유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이니까 1에서의 극한값 같아야 되고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F'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대충 대입해서 항등식 밖에 누구 왔어? 네, 나갔어요. 네.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밖에 내다보고 있었다고? 저 오빠 잘생겼나 못생겼나 하고 생각밖에 안 나. 저 오빠 잘생겼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애. 네, 대신에 좀. 학원 집에서 공부 안 한다 학원에서 공부하겠다고. 아까 낮에 와가지고 공부 시작해가지고 하더라고. 자, 함수 fx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함수의 값도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 대입해보세요. 이건 그냥 노가다 문제 아닌가? 항등식 문제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누구죠? EX.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AB만 구해서 2 대입하라고? 2 대입한 거는 도함수한테 2 대입한 게 누구라고요? 4A 플러스 B인가요? 항등식에서 AB만 구하면 되겠네요? 항등식이라는 표현은 여기 있군요. 임의실수 X에 대해서는 X라는 문제는 항등식이니까요.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 수치대입법은 안 되겠다. 최고차항계수 비교합시다. 최고차항계수 3차항계수가 2A 플러스 2A는 지워지나? 2A하고 2A는 지워졌고 2차항계수 쓰려고요. 2차항계수가 누구죠? A 플러스 2B? 여기서 2차항계수의 값은? 오른쪽은 빵인가요? 1차항계수 확인하고 있습니다. 1차항계수가 누구야? C. B 플러스 2C? 맞아요? 여기서 1차항계수가 누구죠? 없어요? 상수항 비교하면 되겠네. 상수항의 값이 누구죠? 따라 C의 값은 1입니다. C의 값 1이면 B의 값은? A의 값은? 대입하세요. 맞아요? 유치한 문제 수준이었고 여기서도 유치하겠다.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아름다워요. 선생님이 조금만 쉬는 시간 안 가졌으면 딱 적절하게 딱 끝낼 수 있었는데 안 쉴걸.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챕터를 이걸 배우면 고등학교로 할 때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파트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미분법을 안 배운 애들은 되게 고생해서 풀 건데 미분법을 배우면 고등수학 상에 있는 나머지 정리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자, fx의 값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면 이게 나머지가 빵이라는 얘기죠? 그럼 쌤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fx라고 하는 식이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러면은 f한테 알파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빵인가요? x-알파가 인수니까? 네. 근데 선생님 이거 미분 한번 해보려고요.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도함수 구할 건데 이건 곱미분해야 되는 거죠? x라 문자의 식과 x라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먼저 앞에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뒤에 건 그대로 썼고요. 이번에는 앞에 건 대입해두고 이제 뒤에 걸 미분할 차례인가요? 여기도 알파를 한번 대입해 볼 생각인데. 알파 대입하면 누군데?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뭐야? 그러면은 핵심은 이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설명이 나와 있으면 보자마자 그냥 알파 대비도 빵, 미분해서 알파 대비도 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네? 이건 덜 중요해. 이건 식 세운 다음에 그냥 계산하면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수학 3에서 이걸 배우잖아. f한테 a를 대입해서 빵이라고 한다면 fx의 값은 x-a의 값을 인수로 갖는 거 알고 있죠? a 대입해서 빵이면 x-a가 인수인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수학 2에서는 그냥 알파 대입해서 빵이고 미분해서 알파 대입해서 빵이라는 이 조건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 완전 제곱식이 인수면은 1 대입해도 빵이고 미분해서 1 대입해도 빵이라는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냥 1 대입해서 빵이고 미분해서 1 대입해서 빵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그 말은 x-1 제곱이 인수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이거 문제 풀 때 엄청 많이 사용해. 이걸 사용한 애들은 문제 쉽게 푸는 거고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 엄청 어렵게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보자마자 무슨 말이라고요? 완전 제곱식 나오면 떨어지니까 뭔 말이라고요? 네, 그냥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했더니 1-a 플러스 b의 값은 빵이라고요? 또 미분해서 1 대입한 게 빵이라고요? 미분해서 1 대입했습니다. 10-a가 빵이야? 그럼 a의 값은 10이고 b의 값은 10 대입했더니 b는 되신 거 맞아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지면은 그냥 1 대입해도 빵, 미분해서 1 대입해도 빵입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fx의 값을 x-a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fa와 f'a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2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문제는 fx라고 하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했습니다. 몫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몇 차식이죠? 1차식인데 a라는 알파벳을 피하긴 해야 되겠다. 내가 궁금한 건 요거 지금 b하고 c가 누군지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나머지 정리에 따르면 a를 대입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a는 대입하겠습니다. a 대입했더니 fa의 값은 누구라고요? 네, ab 플러스 c라고요? 여기에 bc가 들어있는 식인 거네, 이게. 두 번째, 미분법 막 배웠잖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문에 되게 힘들게 풀 건데 우리 미분법을 배워서 이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곱미분하고 있습니다. 뒤에 거 bx 플러스 c를 미분하면 이제 여기다가 지금 a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f'a의 정체가 앞에 거 지워지고 b만 남아?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나머지가 궁금했던 거 아니야? 나는 나머지가 궁금했습니다. 즉 b하고 c가 궁금합니다. 그럼 두 개 연립해서 bc라는 녀석의 값을 이거로 표현하라고? 그럼 소거할 수 있는 건 누굴 소거할 수 있냐 지금? b 대신에 대입할 수 있는 녀석은 b의 값은 이거라며. f'a의 값이 b인 거야? 그럼 c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c의 값. c의 값이 누군데? fa-ab니까? fa-af'a? 된 거 맞아요? 된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 c의 값 대신에 fa-af'a라고 쓰면 되고요.
이걸 구태여 이렇게까지 쓸 필요성은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묶어 쓸 수는 있나요? 이해되신 거 맞죠? 네, 그럼 이걸로 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숙제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두 권 다 숙제를 해가지고 올까요? 다음 시간까지? 수요일까지는 이거 두 개 다 숙제고요. 화요일날 가지고 올 책은 고등수학 상 토탈장이라고 하는 책을 사가지고 오세요. 잘 가세요.